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4장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에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균형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뭐 GDP 갭이라든가 디플레이션 갭 이런 걸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요 승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수 이론 한번 봅니다. 여러분 승수라는 게 가감승제라고 들어보셨으니까 가는 더한다는 거고 감은 뺀다는 거고요. 승은 곱한다는 것이고 제는 나눌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승수라는 게 곱해지는 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곱해진다? 그래요. 정부가 개입을 했어. 그랬을 때 몇 배 이상의 파생적인 피드백 효과가 발생해서요. 나비 효과가 발생하는가? 그걸 바로 승수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개념과 한번 도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개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케인즈의 소득 지출 모형에 의했을 때 균형 국민 소득은 총 지출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 지출이 변하게 되면 총 지출 함수가 이동하게 되고 균형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데 그때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걸 나타냅니다. 자, 밑에 거기 보시면 3번 보시면은요. 독립 지출의 변화가 승수란 독립 지출이라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됐을 때 정부 지출 증가, 독립 투자 증가, 독립 소비 증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외부와 상관없는 독립적인 지출이 얼마나 증가했나를 요거 델타 삼각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국민소득의 증가 크기 이거를 바로 우리가 승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에 대한 몇 가지 가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니 이게 케인즈의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케인즈의 아이디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케인즈의 어떤 세계관을 우리가 반영을 합니다. 케인즈의 세계관이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대공황 생각하시면 돼. 실업자가 되게 많고 공장이 가동이 100% 안 되고 더 생산 가동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 가정 자, 우선 요거는 이제 뭐 암기할 건 아니고 밑에 당연히 깔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잉여 생산 능력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잉여 생산 능력이 존재하고요. 한계 소비 성향이 일정합니다. 소비 함수가 MPC라고 하죠. 소비 함수가 직선의 형태를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계 소비 성향이 이제 승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한계 소비 성향이 막 변하게 되면 승수가 일정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플하게 고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자, 그리고 물가가 또 고정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케인즈가 생각하는 그러한 대공황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승수의 발생 과정, 도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총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Y는요. Aggregate Expenditure 이렇게 할 수 있는데 C, I, G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거기 예를 통한 설명 볼게요.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에 1,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1,000만 원 이렇게 됐어. 오케이? 이렇게 지출하게 되면은 거기 보시면 아니 정부 지출 1,000만 원이 증가하게 되면은 국민소득 1,000만 원 이게 바로 발생해. 왜냐면 이 꼴이 성립해야 되잖아. 따라오셨죠? 자, 근데 거기 한번 볼까요? 3번 보세요. 소득이 1,000만 원 증가했어. 그러면 소비가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우리 한계 소비 성향이 MPC가 0.8이라고 할게. 그럼 이거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건데
80%가 증가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 1000만 원 증가하면 소비가 거기 80%인 800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꼴이 성립해야 돼. 왼쪽하고 오른쪽. 근데 여기 1800 증가했는데 여긴 1000이니까 얘가 다시 또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800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득이 800 증가하게 되면 그거에 또 80%에 해당하는 640, 88이 64니까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럼 얘가 또 여기에 또 증가하겠지? 64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게 거기 나와 있어. 그 다음 512 하면서 점차 증가하는 크기가 작아집니다. 점차 작아집니다. 그러다 얘가 제로가 돼. 얘가 이제 언젠가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돼서 멈추게 됩니다. 자, 제로가 돼서 멈추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변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정부 지출을 1000만큼 증가시켰어. 정부 지출을 1000만큼 증가시켰는데, 오케이? 자, 근데 Y가 얼마나 증가했나? 거기 쭉 해서 오른쪽에 쭉 계산한 결과가 보니까, 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Y가 얼마나 증가했냐면 5000 이렇게 증가한 거야.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내가 막 시험 준비해서 합격했어. 그럼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시초로 해서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부 지출이 1000만 원 증가했을 때, 1000억 증가했을 때 국민소득은 이렇게 5000 증가하게 되니까 5배의 효과를 보게 되는데 이 5배의 효과를 맞습니다. 바로 승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 소비재 판매자가 소득 800만 원 중에서 640만 원 또 되고 512만 원 되고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1000, 800, 640 이렇게 돼서 다 더하게 되면 50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출 과정을 살펴봤고요. 거기 6번 볼게요. 승수효과란 정부 지출이 약간만 증가하더라도 이해되십니까? 소득 증가, 소비 증가, 소득 증가 이 연쇄적인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국민소득이 몇 배,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000, 800, 640 이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 처음에 요거 1000 이렇게 돼 있고요. 더하기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니까 1000의 80%만큼 0.8만큼 증가하고요. 더하기 요게 800이지. 그 다음 640은 0.8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10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거기 밑에 식 나와 있는 것처럼 얘를 쓰면 델타 G 이렇게 쓸 수 있고 0.8은 스몰 c 한계 소비 성향이라 할게. 한계 소비 성향에다 델타 G 더하기 MPC 한계 소비 성향의 제곱에다가 델타 G. 자, 이게 계속됩니다. 이게 등비 수열 같이 해서요. 무한 등비 수열 그걸 해서 델타 G를 뺄게. 여기 1 MPC 그 다음에 MPC의 0.8의 제곱 이렇게 점차 계속 이루어지고 얘가 델타 G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도출 과정이나 우리가 수열에 대해서 뭐 그걸 다시 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기초경제 수학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되는데 그냥 요거 자체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거 어떻게 돼? 그래, 이거 쭉 변하잖아. 이거 다 더하면 1 마이너스 MPC 분의 1 곱하기 델타 G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7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델타 G만큼 정부 지출이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독립 지출이 증가했을 때 Y라는 국민소득이 몇 배 증가합니까? 5배 증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승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승수는 요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얘가 승수잖아. 이거 어떻게 돼?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잖아. 그러니까 1-0.8분의 1 이렇게 해서 5배 이렇게 효과를 본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한계 소비 성향이 더 커졌어. 그래서 만약에 MPC가 0.9가 됐어. 9라면. 자, 그러면 승수를 우리가 멀티플라이어 이펙트에서 멀티플라이어 이렇게 표현하면 승수는 1-0.9분의 1 하면은 10배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아니 소득이 1,000만 원 증가했는데 거기서 80% 소비하는 게 아니라 90% 소비하게 되면 얘가 90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그 다음에 99, 810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훨씬 더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는 커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거기 보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국민소득의 증가가 점차 증가하다 계단식으로 점차 작아집니다. 그러다 멈추게 되는 거 그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일반적인 경우 나와 있는데 요 독립지출 요거를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A, 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설명 나와 있는데 그냥 승수 공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만큼 증가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니? 얘는 1 우리 책의 스몰 c가 뭐야? 한계 소비 성향이죠? 한계 소비 성향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밑에는요. 승수 효과를 그래프로 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뭐 그닥 그렇게까지 신경은 안 쓰시고 요 메커니즘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승수에서 중요한 게 거의 그래프를 살짝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가 45도야. 자, 케인전에 크로스 다이어그램 해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하는데 얘가 만약에 여러분 수평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게. 그러면요. 요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요거랑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직각이잖아. 45도잖아.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의 길이가 두 개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그래서 얘가 상방으로 1000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얘도 여기 1000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되니까 요렇게 크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크게 그려볼게요. 자, 이게 기울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5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 밑에 그림처럼 기울기가 이게 조금 기울기가 있다 할게요.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있다 할게요. 그럼 얘가 증가하는 크기는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요 크기는 똑같이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 기울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은 얘가 A2잖아. CIG 해가지고 요거의 기울기는 MPC 한계 소비 성향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MPC가 0.8이면 요거 기울기가 0.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요렇게 있어요. 기울기가. 그래서 만약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아이디어를 볼게요. 얘가 요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게 직각이기 때문에 얘가 1000이 증가하게 되면 얘가 1000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1000만큼 이렇게 증가합니다. 얘가 처음에 1000만큼 이렇게 증가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아니 한계 소비 성향 0.8이면 거기에 0.8에 해당하는 만큼 이렇게 또 소비가 증가하는 거야. 이건 얼마 증가한다?
네, 800 이렇게 증가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800 증가하고 그 다음 여기 또 이렇게 증가하고 또 여기 증가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멈추게 되는 거 살펴보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1000 증가하고 그 다음 두 번째 800 증가하고 640 증가하고 이렇게 가다가 멈추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의 기울기가 지금 0.8인데 기울기가 만약에 여러분 빵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울기가 수평이면은 여기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수평이면은 얘가 이만큼 증가했는데 균형금리 소득이 여기까지 될 거야. 자, 이건 기하학적 연습하는 거니까 살짝 보세요.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지금 완만해서 빵이 돼버리면은 승수 효과가 1000 증가하면 1000 증가해서 끝! 이렇게 돼요. 근데 기울기가 만약에 0.8이 요게 하늘 색깔이 0.8인데 0.8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할게요. 이게. 그럼 얘가 한계 소비 성향이 만약에 0.9야. 여기 나와 있는 건 얘는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야. 근데 만약에 0.9가 되면 얘가 이만큼 올라갔잖아. 그래서 이게 평행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게 돼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균형 국민소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 더 증가하는 거 알 수,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 0.8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게 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여기 색깔 맞춰서 볼게요. 0.9가 되면 국민소득이 이렇게 더 크게 증가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밑에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부 지출을 1000만큼 증가시켰을 때 국민소득이 여기까지 증가하느냐 얼마까지 증가하느냐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계 소비 성향에 미치는 중요한 효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77페이지 가보시면 요게 바로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이 바로 승수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승수 모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그냥 사실 공식을 암기하셔도 되는데 여러 가지 승수 네, 이렇게 살펴봅시다. 자, 정액세만 존재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정액세만 존재하는 경우 자, 정액세만 있을 때 자, 거기 1번 볼게요. 밑에 박스 나와 있는 거 별표 하세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와요. 자, Y는 AE 총수요와 이렇게 관련이 있게 되는 건데요. 이 AE는 C 플러스 I 플러스 정부 지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이런 소비 함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볼 건데 C는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초 소비에다가 이게 스몰 c가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그 다음 가처분 소득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가처분 소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면은 얘는 Y에서 T를 빼는 게 바로 가처분 소득이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T는 또 어떻게 구성됩니까? 라고 하면 T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I는 I0, G는 G0 이렇게 됩니다.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이걸 다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 자, 여기서 다 집어넣어 보면 얘를 C0 더하기 이것도 집어넣어요. 스몰 c에다가 Y-T0 더하기 I0 더하기 G0
이 숫자를 집어넣으면 계산돼서 좀 더 깔끔하게 되는데 여기 숫자로 넣지 않고 계산되지 않은 상태가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연습 잘 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게 y가 어떻게 되냐 이걸 볼 건데 y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두 개 간의 관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몰 c가 전리 넘어가요. 그럼 1 마이너스 스몰 c y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스몰 c 제로 이거 어떻게 돼? 스몰 c에다가 이거 마이너스가 있고요. t0 이렇게 됩니다. t0 플러스 i0 플러스 g0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y는 이거 뭐 손으로 좀 살짝 연산해 보세요. 1 마이너스 한계 소비 성향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자, 거기 계산 잘 돼 있죠? 대괄호로 할게요. c0 t0 i0 g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요게 바로 승수와 관련한 이렇게 기본적인 균형국민소득식 따라오셨고요.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바로 그 얘기가 있고 4번 보시면 승수는 독립지출이 변화할 때 국민소득의 변화분을 나타내는 건데 특정한 독립지출을 변수로 미분하면 그러니까 증가시켰을 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독립소비는 좀 약간 물어보진 않습니다. 주로 얘기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독립투자가 변화했을 때 정부 지출이 변화했을 때 여기 조세가 변화했을 때 자, 근데 독립적인 투자가 증가했을 때 y는 얼마나 됩니까? 1-c분의 1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면 1-0.8분의 1 하면은 승수는 5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 정부 지출이 증가했을 때 국민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니까 1-0.8분의 1 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얘가 변했을 때가 다르지. 그러니까 얘와 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위상이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앞에 뭐야? 얘는 다 1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c가 있잖아. 그래서 텍스가 증가했을 때 국민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c분의 이건 똑같이 이게 나오는 건데 얘가 있어. 마이너스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계 소비 성향 스몰 c가 0.8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1-0.8분의 마이너스 0.8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조세를 부과했을 때는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국민소득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승수의 크기는 정부 지출이나 투자를 변화시켰을 때는 승수가 여기 보시면 5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4 절대값으로 하게 되면 4로 좀 작아집니다. 이게 왜 그런가도 직관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식으로 먼저 하세요. 아셨죠? 네, 그 정도. 자, 그래서 밑에 2번 정부 지출 승수와 조세 승수 거기 나와 있는데 1번 정부 지출 승수와 조세 승수의 절대값을 비교해 보면 정부 지출 승수가 조세 승수보다는 값이 더 커요. 이는 정부 지출의 증가가 조세를 감면하는 것보다 더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팽창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3번 정부 지출 증가가 조세 감면보다 더 팽창하게 되는 것은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을 때 여기 볼까요? 여기요. 정부 지출 증가시키면 바로 여기 보시면 y가 1000 이렇게 증가한다고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도 한번 써볼게요. 자, y는 c가 가처분 소득의 함수인데 t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i와 g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첫 번째 뭐가 되냐면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는
자, 얘를 증가시켰을 때는 막바로 국민소득이 확 증가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얘가 만약에 1000 증가하게 되면 여기 바로 얘가 처음에 1000 이렇게 증가해서 시작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이거 다시 한번 비교해서 쓸게요. 지저분하니까. y가 c 이렇게 가처분 소득에 대한 함수 해서 t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i, g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요, 여러분 텍스를 만약에 감면했다 이렇게 텍스를 감면했다 할게요.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세금을 깎아줘야지 이제 경기가 더 총수요가 증가하잖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000만큼 감소했는데, 그래서 감소했으니까 이게 이만큼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데 1000 감면시켰어. 이게 감면해서 만약에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거야. 이쪽이 증가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소비가 증가해야 되는데 얼마나 증가합니까 하면 세금을 1000만큼 깎아줬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소비가 증가하는 게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내가 가처분 소득이 1000 증가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다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80%만 소비하니까 요게 처음 시작할 때 800부터 시작합니다. 이해 가세요? 자, 다시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여기다 설명을 쓰면 정부 지출을 1000 증가시 자, 우선 첫 번째 스텝으로요. 먼저 직접적으로 1단계에서 소득의 증가는 즉각 1000만큼 증가합니다. 1000만큼 증가해요. 증가하나.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가 텍스를 1000만큼 깎아줬어. 감면시. 우리가 봤을 때 정부 지출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세금을 1000만큼 깎아주면 가처분 소득이 1000 증가합니다. 근데 맞아요. 소비는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 1단계에서 소득은 1000 증가하는 게 아니라 800만큼이 증가합니다. 증가해. 자, 왜냐하면 여기다 설명을 쓰면 1000만큼 감면했을 때 1단계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는 한계 소비 성향에 따라서 MPC가 0.82라면 한계 소비 성향이 0.82라면 자, 소비가 800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1000만큼 증가했는데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는데 그게 다 여기 총수요로 가는 게 아니라 소비가 800 증가하고 일부는 얼마? 일부 200은 저축으로 누출됩니다. 리키지해서 빠져나가는 거야. 누출되어 1단계에서 소득이 증가하는 총 지출의 증가는 800부터 시작합니다. 총 지출은 800 증가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가 바로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책에도 뒤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선 식으로 보시는 거 먼저 하시고 두 번째는 요 메커니즘을 생각해 주세요. 아, 얘는 1000 증가하면 바로 이권이 성립해야 되니까 1000이 증가하는데 세금을 1000만큼 깎아줘서 가처분 소득이 1000 증가하면 소비가 80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여기 이제 800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640 네, 얘는 그 다음에 640 이렇게 되니까 이걸 쭉 다 값을 더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800부터 이렇게 되는 요 차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하면 1000만큼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은 설명을 봐 보시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조세가 100억 감면되면 여기는 지금 1000이라 했는데 거긴 책엔 100으로 돼서 그냥 100으로 뭐 똑같습니다. 100억 감면되면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100억 원 증가하는데 민간의 처분 가능 소득이 100억 원 증가하면 거기서 100억 원이 다 소비로 다 쓰이는 게 아니야.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니까 여기 1000일 때는 800이고요.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억을 감면하면 그 다음에 소비는 80만큼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80 증가하게 돼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그거야. 일부가 저축으로 이렇게 누출된다. 그거 보이십니까? 거기 음영 처리된 거 회색깔하고 파란 색깔 같이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정액세가 존재하게 되면은 승수 효과는 앞에 본 것처럼 이렇게 된다라는 거 1 한계 소비 성향분의 마이너스 한계 소비 성향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확장을 해가지고요. 정액세랑 비례세가 모두 존재할 때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정액세가 있고요. 정액세도 있고 그리고 소득에 비례하는 겁니다. 소득에 비례하는 이렇게 비례세가 존재 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1번 정액세와 비례세가 모두 존재할 때 자, 그럼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선 달라지는 건 뭐냐면 텍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비가 거기 보시면 네, 기초 소비에다가 한계 소비 성향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처분 가능한 소득, 가처분 소득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처분 가능 소득은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이렇게 텍스를 빼게 된 이걸로 돼 있고요. 근데 이 텍스는 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해보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t0에다가 더하기 스몰 t에 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는 이게 t가 스몰 t가 빵이잖아. 정액세인 경우에는 뭐냐면 t가 t0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스몰 t가 빵인 경우 그러니까 소득에 비례하는 게 없는 경우야. 근데 요게 바로 뭐냐면 소득에 비례하는 비례세 요 영역에 해당하는 게 요겁니다. 이해 가시죠? 아니 그러면 승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똑같이. 자, 그래서 요거 똑같이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거의 다 집어넣어서요. 계산을 했습니다. 집어넣어서 계산합니다. 요거 여기 하면 요거 C0 더하기 스몰 c에 요거는 y-t인데 t가 또 이거야. y-t인데 t가 이겁니다. t0 요거 마이너스로 해야겠네. ty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요 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놓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i0 g0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좀 잘 째려 보세요. 여기 부분을 잘 째려 보세요. 여기 y가 있는데 여기도 y가 있어요. y를 밖으로 빼내. 그럼 이 부분을 잘 볼게요. 이 부분. 이 부분은 그럼 C0에다가 더하기 스몰 c인데 y를 빼내. 그럼 여기 마이너스 t 있고 여기 1이 있죠. 그러면 스몰 c에다가 1 t y 마이너스 요거 스몰 c에다 t 집어넣어요. 스몰 c에다 t0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요걸 그냥 정리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I0 플러스 G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니 여기 Y를 봅니다. Y랑 여기 Y를 봅니다. Y랑 이렇게 있지. 그래서 얘를 전리 넘겨요. 그럼 1 스몰 c에 이거 살짝 연산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Y 얘는 이쪽을 통으로 전리 넘긴 거야. 자, 그럼 C0 마이너스 스몰 c에 T0 I0 G0 이렇게 되겠죠.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균형국민 소득할 때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 밑으로 하면 1 스몰 c에 1 t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여기가 이게 그대로 가는 거지. C0 마이너스 스몰 c에 T0 플러스 I0 플러스 G0. 이해 가세요? 요 연산은 살짝 해보세요. 실제 시험에서는 요 식을 주기보다도 숫자를 넣어서 구해라 이렇게 많이 나올 텐데, 그리고 요거를 그냥 암기하셔가지고 승수 공식 해 두시면 되겠는데, 암기하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습니다. 밑에 3번에 보시면 정부 지출하고요. 정부 지출이 변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변하는가랑 투자가 변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변하는가는 1 스몰 c에 여기 비례세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는 스몰 t가 제로였잖아. 그러니까 그냥 1 c분의 1 그렇게 됐는데 요게 하나 더 붙었어요. 그리고 텍스가 부과됐을 때 국민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텍스 앞에 요게 붙어 있는 것만 잘 보시면 돼. 다른 거와 달리. 그러니까 1 c에 1 t 분의 마이너스 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거기 조세승수와 투자승수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세율이 만약에 0.25라고 가정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비례세를 고려해서 스몰 t가 0.25라면 당연히 여러분 텍스가 부과되면은요 우리가 세금 내게 되면 그게 텍스는 누출이잖아. 그러니까 승수가 더 작아진다. 이런 것들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자, 그래서요 다음 페이지 5번 보시면 비례세가 존재할 때 승수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은요 독립지출 증가로 인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조세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니 여러분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거 표현을 한번 해볼게. 여기 텍스가 있는데 이 텍스는 소득엔 영향받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해. 소득이 증가하잖아. 여기 잘 보시면 소득 Y가 증가시. 이해 가십니까? 내가 소득이 증가해? 그러면 비례세가 되잖아. 소득에 비례해서 텍스도 증가하게 되고 증가하고, 여러분 텍스가 증가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소득의 증가 크기를 약간 누르는 효과가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텍스가 증가하고 가처분 소득이 이게 조금 증가합니다. 조금 증가. 왜요? 아니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소득이 증가하면서 세금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소비로 갈 수가 없게 되네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벌었어. 근데 25% 세금이 부과되면은 1,000만 원 다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25% 빼고 나머지만 쓸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수요가 증가하는, 소비가 증가하는 맥스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우선 요거는 가장 그래도 이 거시 파트에서 어려운 거거든요. 기본적인 승수 개념은 좀 쉬운데 이 소득 비례세 관련해서는요 요거 천천히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난이도가 그래도 우리 다른 거에 비해서 있는 거니까 예, 가볍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는 거기 밑에 Q&A 나와 있는 그것처럼 출제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120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소비함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소비함수가 50 플러스 0.75. 자, 거기 보니까 가처분 소득, disposable income 이렇게 있고요. 독립투자가 150이야. 독립투자가 150 이렇게 있고, 정부 지출과 조세 크기는 200 이렇게 있습니다. 정부 지출 200, 조세도 200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직접 계산까지 하셔도 되는데 거기 해설에서는 계산보다는 우리가 승수 그거 이용하는 그 메커니즘으로 하고 있는데 살짝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Y는요 총 지출하고 같게 되겠지. 얘는요 어떻게 구합니까? C, I, G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있어서 개방경제면 수출 수입 할 텐데 현재는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자, 소비함수 씁니다. 50 플러스 0.75. 가처분 소득이야. 가처분 소득은 어떻게 해요? Y-T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대가로로 쓸게요. 가로가 여러 개 나오니까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C. I는 얼마야? I는 1500, 150. G가 얼마야? 200. 되십니까? 근데 여기 또 T가 얼마야? T가 이 텍스도 지금 200 이렇게 됩니다. 난이도가 올라가면 균형 재정을 유지할 때 그렇게도 물어보기도 해요. 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1번 정부 지출 승수, 조세 승수 구하세요. 그 전에 먼저 이 Y 값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 자,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Y 값으로 풀어냅니다. Y는 이거 풀어보세요. 풀어서 쭉쭉쭉 계산하시게 되면 거기 보시면 100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균형 국민소득이 1000이야. 근데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1000이 균형 국민소득인데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얼마라고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1200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를 알 수가 있고요. 침체이고. 자,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봅니다. 뭐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있어서 Y가 되고 45도 선에서 이제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여기인데 여기가 1200 이렇게 돼 있는데 오케이? 지금 총 수요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총 지출이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균형 국민소득이 이렇게 스타라고 할게. 지금 1000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해 가세요? 전체적인 흐름.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크기가 1000과 이렇게 1200의 그 사이. 이게 바로 200이라는 거. 이게 GDP 갭이라 그랬지. 자,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완전 고용 국민소득을 달성하려면 총 수요가 총 지출이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직거리로 측정을 합니다. 수직거리로 측정해. 총 수요가 이만큼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부 지출 아니면 디플레이션 갭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만큼 정부 지출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 지출이 이만큼 증가하게 되면 국민소득은 이렇게 증가해요. 자, 그래서 승수를 우리가 찾아봅니다. 승수는 1- 여기 따로 뭐 비례셀가 아니니까 그냥 MPC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거기 잘 그려놨습니다. 승수가 1-0.75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4배의 효과를 거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게 정부 지출 요거
얘가 Y 요거 보면 지금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하면 200 이렇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승수가 4배 효과가 될 거기 때문에 델타 G는요 얼마면 되겠어? 50. 이게 여기 델타 G 나와 있는 이게 50이 있게 되면 얘가 200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래요. 디플레이션 갭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경기 침체 상황이니까 인플레이션 갭은 아니고 디플레이션 갭인데 디플레이션 갭은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 비춰봤을 때 지금 총수요가 얼마나 부족하니 그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게 50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리고 조세승수도 거기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3이라는 거 그거 뭐 공식 그냥 넣어서 우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봐주시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게 균형 재정 승수야. 자, 우리 3번. 자, 우리 조세가 존재할 때 승수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봤는데 이번에는 균형 재정 승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균형 재정이라는 말을 한번 잘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균형 재정이라는 것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 튜브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가 있어요. 튜브에 물이 흘러가는데 정부가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 근데 이걸 다시 넣어줍니다. 다시 넣어줘요. 정부 지출 이렇게. 근데 균형 재정이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텍스를 100만큼 빼주고 정부 지출을 100만큼 넣어주면 튜브 안에 흘러가는 물의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냥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정부 지출의 증가와 텍스의 증가가 똑같이 100씩 발생했는데 승수효과는 기본적으로 1 이렇게 되는 것을 볼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면요. 앞에 요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 정부 지출을 1000 증가시켰거든 이렇게. 그래서 국민소득이 1800, 640 이렇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정부 지출 증가한 만큼 텍스를 1000만큼 만약에 부과했다 할게. 그럼 이게 줄어드는데 어떻게 줄어드냐면 처음에는 800, 640 이렇게 줄어들어. 그러니까 위에 비교를 해보면 뭐가 차이가 납니까? 1000만큼 차이가 난다고. 근데 이 1000이 뭐야? 정부 지출 증가시킨 거랑 조세를 증가시킨 그거랑 값이 똑같네. 약간 뭔가 알듯말듯 합니까? 네. 자, 그걸 좀 잘 이해하셔야 돼. 다시 영상을 돌려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정부 지출과 균형 재정 승수는 정부 지출과 우리 책에서는 1000이 아니라 이제 100으로 했으니까 100으로 바꿀게요. 조세를 균형 재정을 유지해야 되니까 동시에 100을 증가시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민소득은 튜브 안에 흘러가는 물의 양이 우리 몸에 피를 100만큼 빼고 100만큼 넣으면 쌤쌤 이렇게 보이는데 국민소득 얘가 100만큼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살짝 보시면 개념 1번 한번 볼게요. 균형재정 승수란 정부 지출과 조세가 동일한 동액 동그라미 치세요. 같은 크기만큼 증가했을 때 승수를 나타냅니다. 정부 지출과 조세가 같은 크기만큼 변화했을 때 재정 상태는 변화가 없다니까? 재정이 균형이라니까? 그래서 균형 예산 승수라고 하는데 그 크기를 보시면은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동시에 같이 작동을 시키는 거야.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국민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1-MPC분의 1. 우리 책에서는 스몰 c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네, 이거와 동시에 텍스를 증가시켰습니다. 1-MPC분의 -MP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짬뽕해서 동시에 발생시킨다니까.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요거와 텍스도 같이 증가시켰어. 그랬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합니까는 1-MPC분의 1에다가 됐죠? 그 다음 1-MPC분의 마이너스 MPC 이렇게 되니까 이걸 두 개 더하면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딱 한 배만큼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균형재정 승수 그 박스에서 왼쪽에 정액세가 있을 때 해가지고 그때 1이잖아. 그걸 잘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비례세 승수는 그냥 스몰 t가 있어가지고 1보단 작게 된다라는 건데 정액세 승수로 봐주세요. 자, 그래서 의미를 볼게요. 의미 밑에 나와 있습니다. 1번 정부 지출이 A1 증가하면 100원 증가하게 되면 승수는 한계 소비 성향분의 1만큼 증가하고 조세가 A만큼 증가하게 되면 얘는 승수 요 마이너스네 요만큼 감소하게 돼요. 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국민소득의 증가가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볼게요. 이와 같이 균형재정 승수가 0이 아니라 1이 되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한계 소비 성향이 만약에 0.8이면 승수는 5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러니까 정부 지출의 승수가 조세 승수보다 훨씬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두 개 더하니까 5 더하기 마이너스 4 하면 1 이렇게 돼서 1배, 1배만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설명이 바로 2번이고 그걸 내용으로 말씀드린 게 3번인데 그 내용은 앞에 얘기했던 요거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 1000과 조세를 1000 같이 증가시키면 정확하게 요만큼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민소득도 1000만큼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부분을 도입했을 때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끝판왕의 승수가 되는 건데 별거 아닙니다. 해외 부문을 고려했어요. 부문을 고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총 지출은 CIG 해놓고 순수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Y는요. 총 지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시면 C, I, G 여기에다가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요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수출에서 수입을 빼는 요 크기가 지금 각각의 어떤 함수인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여기 수출은 그냥 X는 X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수입이요. 수입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입은 그냥 이렇게 독립수입 이런 게 있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득이나 이자율과 상관없이 환율과 상관없이 외제 물건을 그냥 구입하는 거 그게 M0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스몰 m을 이렇게 넣는데 우리 앞에 m을 승수라고 썼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승수가 아니야. 요거는 이제 뭐냐면 한계 수입 성향 이렇게 씁니다. 수입 성향 이렇게요. 그러니까 나머지 식에다가 요 m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입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요거. 그래서 한계 마지널 임포트 프로펜시티 해가지고 MPI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이제 공식 용어로 뭐 하진 않고 그냥 수입이 우리나라가 소득이 증가하면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1970년대 좀 잘 못 살았을 때는 외제 물건 막 살 능력이 안 돼요. 돈이 없으니까 외제 수입품을 사기 어려웠는데 소득이 증가하면서 외제 상품 수입을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Y로 정리할게요. 거기 식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리하게 되면 정리된 결과만 보셔도 됩니다. 밑에 거기 균형미소득은
1-스몰 c 한계 소비 성향분의 1- 세율. 이거 앞에 봤잖아.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식인데 분의 1 이렇게 돼 있다가 요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스몰 m이 수입 성향인데 하나 더 들어가서 이거 그냥 암기하시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계 수입 성향이 이게 만약에 0.1이다 이렇게 되면 내가 소득이 증가했잖아. 거기에서 10%만큼 외국의 물건을 구입하고 나머지 90%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스몰 c가 0.8이고 t가 0.25 그리고 m이 만약에 0.1이다 라고 하면 이게 다 리키지 아니겠습니까? 얘가 0.8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얘가 0.25 얘가 0.1 하면 이렇게 해서 승수값 몇 배 효과가 나타나는가 거기 위에 계산돼 있죠. 2.0 2배 조세 승수는 마이너스 1.6 투자 승수는 투자와 정부 지출 승수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위상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참고 2개 이건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승수를 결정하는 요인 이게 바로 암기하셔야 돼. 이게 제일 복잡한 승수 공식이야. 여기다가 이제 유발 투자 계수까지 소득 유발 투자까지 하면은 약간 더 들어가는데 거기 보시면 집어넣었어요. 여기 투자가 소득에 유발된다면 유발되어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유발 투자 이렇게 표현하면 i가 i0에다가 스몰 i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소득 유발 계수라고 얘기합니다. 소득 유발 투자의 소득 유발 계수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0.1이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 10%만큼은 투자에 사용된다 이렇게요. 그럼 얘가 투자도 당연히 이거는 투자가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야. 주입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투자는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 i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일 복잡한 승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음영 처리돼서 표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하시죠. 그리고 문제를 좀 푸시면서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시고 요 앞에 제가 직관적으로 설명드린 내용들은 또 문제 푸시면서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이해가 쉽게 될 거야. 아시겠죠? 한 방에 되기에는 쉽진 않습니다. 자, 승수 모형의 한계 뭐 이거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 일정해야지 승수가 일정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수요가 증가했는데 공급이 바로 애로가 있으면 승수 효과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 뭐 그런 얘기들 뭐 승수가 촉발되지 않을 수 있다 등등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승수라는 것은 케인즈가 얘기하는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몇 배 이상의 나비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그거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요. 밑에 요점 정리 설마 이렇게 표 그려가지고 암기하진 않겠죠? 제일 복잡한 식 이거 하나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세가 있으면 1 뭐 마이너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암기하시면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뭐 그때 암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됩니다. 그 레벨 가지고 우리 시험에 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케인즈와 국민소득 결정 이론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승수에 대한 직관적인 내용은 좀 쉬웠고 그러니까 좀 잘 이해하시고 균형재정 승수가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 좀 잘 고민하시고 제일 복잡한 승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챕터 5장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